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오늘 서울 날씨가 서울 기온이 지금 30도가 아마 넘어가지요, 아마. 지금 현재 스코어 서울이 도대체 31도네요, 지금 이 시간에요.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놓고 지금 완전 반팔 티셔츠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뜨겁죠. 그죠? 뭐 약간 후끈후끈한 열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기는 뭐 6월달이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 이제 6, 7, 8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죠. 이제 슬슬 뭐 하한기가 어떻고 여름 휴가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시장은 뭐 벌써부터 여름을 탄 것 같죠, 그죠? 여름을 탄다. 보통 우리가 썸머 랠리라고 말하는데 여름에 종종 그런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만은 썸머 랠리란 말을 하죠, 그죠? 썸머 랠리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썸머에는 랠리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름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희귀한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썸머 랠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봄에 오르면 스프링 랠리, 또는 예를 들어서 가을에 주가가 오르면 오텀 랠리, 뭐 이런 얘기 안 하자는 거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뭐 여름 이야기다 말았는데 여름 이야기도 말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썸머 랠리라고 말하느냐니까 썸머의 랠리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썸머 랠리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프링 랠리, 오텀 랠리라는 말이 없는 것은 뭐 봄에도 주가가 오른 경우가 많고 가을에도 주가가 오른 경우가 많으니까 흔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스프링 랠리, 오텀 랠리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 건데 여름에는 주가가 오른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썸머 랠리라는 말을 특별하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웬일이지? 여름에도 주가가 오르네? 휴가철인데 주가가 오르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갑자기 썸머 랠리 이야기하느냐? 썸머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재미없죠. 하한기, 그죠? 하한기. 한자로 써보면, 여름에는 주가가 재미없는, 그죠? 여름에는, 하자 맞죠? 바로 썼나? 그러니까 여름에는 한가한 휴가철에서 주가가 재미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가도 별 볼이 없죠. 완전히 옆으로 기었습니다. 말로 오후 들어서 오후다보다 한 10시부터 시작해서는 한 10포인트 오른 상태에서 옆으로 계속 기었습니다. 자, 이게 이런 꼴이 뭐냐? 지금 나중에 우리가 지금의 파동을 이야기할 텐데 제목에 달았습니다만 2702를 넘기게 되면은 주가가 올터네이트 카운팅이 어떻게 되냐, 그죠? 카운팅이 어떻게 되나 이걸 이야기할 텐데, 새로운 카운팅이 어떻게 할 거를 이야기할 텐데, 과연 지금의 파동이 그럼 2702를 넘긴다고 가정하고 지금의 파동이 뭐냐라고 볼 때 과연 지금을 충격 파동이라 볼 수 있냐는 거야. 충격 파동이 되려면 뭔가 주가가 화끈하게 올라야 됩니다. 화끈하게. 1번 파동 화끈하게 움직이고 3번 파동 화끈하게 움직이고 5번 파동 화끈하게 움직입니다. 반면에 2번 파동 별볼이 없고 4번 파동 별볼이 없죠. 1번 파동이나 1, 2, 3, 4, 5가 있다면 1번 파동이나 3번 파동이나 5번 파동은 화끈하게 움직이죠. 그죠?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2번 파동이나 4번 파동은 조정 파동이니까 항상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오늘의 경우에 주가가 간밤에 미국에서 나스닥이고 다우고 S&P고 다 올랐죠. 그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에 개장 초반에 희희낙낙하면서 2680일까지 그죠? 한 20포인트 이상은 빡 올랐습니다. 더 올라줘야 되는데 이게 다였잖아. 그러고는 비실비실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내내 지루한
횡보 양상을 이어갔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전형적인 뭡니까? 조정 파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전형적인 조정 파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서야 지금을 충격 파동이고 1번 파동이고 3번 파동이나 5번 파동, 새로운 상승 파동의 출발점으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좀 아까 개장 마감 직전에는 그래도 약간의 매수세를 보이는 것 같더만은 동시호가에서 많이 던져가지고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말았고요. 코스닥에서 역시 매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의 여전히 시장은 별별 없습니다. 오늘 달러대 원화 환율은 사실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달러대 원화 환율은 상당히 많이, 달러대 원화 환율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 달러대 원화 환율이 1240원 내내 하락세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간밤에 미국 시장의 그 달러 인덱스에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달러가 떨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어제의 나오는 ADP 고용 지표가 사실은 내일 우리가 그 레이버 디파트먼트 미국의 노동성에서 정식적으로 실업률 등등이 발표되죠. 그죠? 내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ADP라는 민간 회사에서 나름대로 통계를 고용 지표를 발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발표하는 오늘 저녁이죠. 미국 시간으로. 우리 시간 오늘 저녁에 발표하는 미국의 실업률은 그야말로 공식적인 통계이고 정부 통계이고 이거는 민간 통계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공식 통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DP 고용 통계를 보니까 고용이 별로 안 좋은 거로 나타났어요. 고용이 별로 안 좋은 거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고용 안 좋네? 경기 안 좋네? 경기 안 좋으면은 그 FOMC에서 금리를 과감하게 소위 말해서 강력한 긴축 정책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호재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재로 인해가지고 경기가 안 좋다, 실업률이 나쁘다, 이게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상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는 이게 과연 새로운 추세냐. 그래서 차티스트는 지금의 반등을 뭐라 하느냐. 베어마켓 랠리다. 그죠? 베어마켓 랠리다. 하락세에서 나타나는 반등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데서 FOMC가 긴축을 안 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안 할 거라고 예를 들어 파월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용지표가 나쁘니까 그 그놈의 고용지표도 공식적인 고용지표가 아니고 뭡니까? 민간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나쁘다는 걸 보고 FOMC에서 금리 오르지 않겠네 라고 기대감 때문에 주가 올랐다는 거는 말이 되나 라는 이야기고요. 뭐 그동안에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주가가 올랐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같이 11%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뭐 나스닥이 뭐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시장은 급등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루한 모습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추세가 말씀드렸듯이 재미없다. 반등 장세, 소위 충격 파동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사실은 제가 2700일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만약에 what if 2700일을 넘어갈 경우에 그러면은 카운팅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루 생각해 보다가 오늘 이야기하겠다, 내일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참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괜히 뜸들였다. 고민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2702를 지금이 하락 파동이라는데 매몰돼가지고, 그 생각에 매몰돼가지고,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에 매몰돼서, 2702를 많이 넘어가야 된다면, 혹시 충격 파동이 되는 거 아닌가? 새로운 상승 파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를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이 파동을 갖다가 충격 파동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모로 정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그렇고 그의 외부 호재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매수도 그렇고 이게 충격 파동으로 도저히 볼 만한 그런 증거가 아직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지금 놓고 만약에 2701을 못 넘긴단 말이냐? 안 넘길 수 있죠. 그럼 2701을 넘기면 어떻게 되노? 자, 그래서 새로운 만약에 2702를 넘길 경우의 파동 카운트를 계산해 보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가 A죠. 그죠? 여기까지 B죠. 그죠? 그 다음에 C인데, 여기가 C인데, C 파동을 5개로, C 파동은 5개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1이죠. 여기까지 2죠. 여기까지는 1, 2는 잘 왔습니다. 그렇죠. 1, 2는 잘 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3, 4, 5로 하려니까, 아이고. 자, 여기까지 1이고 2는 잘 왔는데, 여기를 3, 4, 5로 하려니, 이게 안 그러지냐. 3, 4, 5로 하려니까, 이걸 1, 2, 여기를 3, 4, 5로 하려니까, 말도 안 되는 서로 겹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틀렸다는 거죠. 그죠? 그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까지 1은 맞고 여기가 2는 맞는데 여기가 뭡니까? 3의 1이고 여기가 3의 2고 그죠? 3의 여기가 뭡니까? 3의 3이고 그 다음에 어딘가가 3의 4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3의 4를 나누면은 하나, 둘, 셋, 넷, 5이 되니까 여기가 2700이니까 여기까지가 A이고 3의 4의 A, 3의 4의 B, 3의 4의 C, 3의 4의 D, 3의 4의 E 해서 여기까지가 3의 4. 그 지금부터가 뭡니까? 3의 5다. 그죠? 3의 5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죠? 3의 5다. 그러니까 여기 따라서 이부터 시작해 여기 3의 5니까 내려가는 게 3의 5의 1. 요게 3의 5의 1. 여기가 3, 뭡니까? 여기가 3의 5의 2다. 조만간 다시 한번 와장창 저바퀴는 3의 5의 3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파동들이 다 틀리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민할 필요 전혀 없는 게, 자, 여기까지가 1, 2 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3인 거는 인정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 3의 1, 3의 3의 1, 2, 3의 3의 3. 그럼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을, 요 끝을, 요거 2701을, 이걸 갖다가 3의 4의 끝으로 봤는데, 3의 4의 끝으로 봤는데, 그렇게 안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갖다가 3의 4의 끝으로 보고, 여기를 갖다가 3의 5로 본다면, 그럼 이렇게 지금 뭐고, 그럼 이게 뭐야? 여기 써놓은 대로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쓰면은, 크게 그려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가 1. 그죠? 여기까지가 2. 그러니까 만약에 2701을 넘기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만은, 1, 2. 자, 여기까지가, 잘 그릴지 모르겠는데, 성공했네. 여기까지가 3. 지금이 뭐야? 4다. 그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2701을 넘기는 경우입니다만은, 2702 돌파한다면, 지금은 4다. 4는 여전히 무슨 파동이야? 조정 파동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겠느냐? 여전히, 다음에 5가 한 번 더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앞으로 하락 파동, 조정 파동이 한 번 더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럼 이 4가, 지금이 4라면, 2701을 넘길 경우입니다만은, 이게 4라면,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그냥 알 수가 없으나,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1번 파동과 서로 겹치면 안 되니까, 이까지는, 예를 들어 지금 줄 건 없습니다. 대략 지금 2960쯤 되나요? 까지는 쭉 올라가더라도 이 4번 파동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된다면 상당히 이 파동이라도, 이 4번 파동이라도 상당히 반등폭이 커지는 가능성이 있죠. 그죠? 있죠. 하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파동에 쏘가가지고 이 4번 파동에 쏘가가지고 여기서 강력 매수했다가는 잘못하면 남아있는 마지막 5번째 파동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와중에 대량 실점을 할 공산이 있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여기서 매도할 신호가 또 나타날 때니까 그건 나중에 걱정하기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하간 2701을 넘기면은 여기가 1,
2, 그 다음에 여기 끝이 3, 그 다음에 지금이 4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는 거고요. 만약 2700이가 아니라면, 그럴 경우에는 4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뭐, 맥시멈, 여기까지가 맥시멈 이야기입니다. 맥시멈, 최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까지 안 갈지 모르겠고, 여간간에 조금 더 올라가서 구름을 넘어서서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 구름의 상단인 뭐 이런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만약에 2700이라 못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꿈은 사라지고, 꿈은 다 사라지고, 다시 우리가 이때까지 예상하고 있던 것처럼 여기까지가 뭡니까? 사고. 여기까지가 사고. 3의 사고, 그죠? 3의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의 5가 되면서 여기가 3이 되고 4가 되고 다시 반등하는 이 반등이 지금의 우리가 이게 될지 모르는 이 반등이 여기가 4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는 5가 또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2700일을 넘긴다 하여서 2700이가 돌파되더라도 새로운 상승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700이가 돌파되더라도 2546이 요 2546이 그야말로 바닥이냐 또 장담하기 어렵다. 그죠? 또 한 번의 바닥은 또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대략 질문에 대답이 된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뭐, 어차피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파동이란 게, 파동을 계산하는 것은 어차피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차피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저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이 항상 100%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으니까, 틀릴 수 있다는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듯이 내 생각이 틀릴 때를 도래하여 플랜 B를 고려해 놓자. 플랜 B. 시험적 우리가 보는 플랜 B는 뭡니까? 일단은 플랜 B가 2700일을 넘기게 된다면 계속 지주 박을 거라는 가능성을 보다는 올라가지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쪽이 플랜 B가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 끼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 우리의 이 파동이 조정 파동이 아니고 충격 파동으로 틀릴 경우는 이 1번 파동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는 아직은 멀었겠고 그때 가서 또 뭐 일목균형표라든지 기준선과 전환선의 전환 뭐 끊긴다라든지 또는 RSI가 끊긴다라든지 등등의 물증을 보면서 이 반등이 꺾이는 타이밍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죠. 근데 아직은 너무나 먼 이야기고 당장은 일단은 우리가 체크 포인트는 여전히 2700이죠. 그죠? 여전히 우리 체크포인트 2700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러면 좀 더 비슷한 게 구름 상단이죠. 구름 상단. 요 구름을 넘기게 된다면 2700이도 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름을 넘기면은 좀 더 가지 않겠느냐.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이론적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 있으나 그까지보다도 대략 통상적으로 과거의 경우로 보건대 일목에서 반등할 경우에 구름이 평평하게 나타났던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도 이런 정도까지라도 대략적으로 목표치를 세워둘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 파동이 뭐 충격 파동이거나 여기가 바닥이라거나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대략적으로 어떤 시나리오인지 아마도 요건 그대로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요 숫자를 1, 2라는 숫자를 그대로 둘 테니까 앞으로 이게 1에 될지 아니면 우리가 주장한 대로 이 4번 파도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죠? 여기가 4로 되고 내려갈지 그거는 조금 있다가 계속적으로 이후에 진행을 봐가면서 따져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어쨌든 간에 오늘은 주가가 어떻겠습니까? 역시 요 얇은 구름인데 그죠? 얇은 구름을 아직까지 뚫지 못하고 있고요. 일목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뚫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뭡니까?
요 후행 스팬에 걸려가지고 완벽하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예상으로 보더라도 얘가 가면은 이렇게 걸릴 테니까 이 후행 스팬이 걸릴 테니까 주가도 이 근처에서 계속 저항을 받지 않겠나 하는 가능성이 높죠. 그죠?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장은 여전히 어제나 그저께나 계속 말씀드렸듯이 재미없다. 재미없어 보이는 것은 지금의 장세가 반등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올랐습니다만은, 역시 구름에 걸렸고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은 후행 스팬대로 캔들이 걸려있다 보니까 역시 둘 다 답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답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오늘 어제 올랐다가 오늘 다시 와장창 밀렸습니다. 아직까지 구름의 지지가 사라진 건 아니겠는데, 구름의 지지가 사라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구름의 지지를 딱 만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이 달러 환율이 떨어진 것은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보다시피 이렇게 팍 떨어진 겁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가 왕창 떨어진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왕창 떨어진 이유는 뭐냐니까, 알다시피 어제 똑같은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고용지표가, 그것도 공식적인 고용지표가 아니고, 민간 회사에서 발표하는 ADP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왔다. 그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왕창 올리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죠? 왕창 올리기 어렵지 않겠냐. 미국이 금리를 왕창 올리기 어렵다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지 않겠냐. 라는 기대감이 달러 대 원화, 달러 인덱스를 밑으로 끌어내렸고, 이게 우리나라의 달러 대 원화 환율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린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참,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직 딜링룸에 있는 새까만 후배입니다만은 전화해서, 야, 시장 어떠냐? 달러 대 원화 환율 시장 분위기 어떠냐? 라고 했더니, 와,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왜 미쳐? 그러니까 도대체 방향을 못 잡겠습니다. 네? 정신없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도,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월말도 지났으니까, 그죠? 월말도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좀 위쪽으로 튈 줄 알았는데, 그죠? 튈 줄 알았는데, 바로 어제 올라간 것만큼을 그만큼 다시 되돌리면서 장중에 한 10원 이상 빠졌으니까. 그래서, 와, 미치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시장이 다소간 좀 딜러들도 헷갈릴 정도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등락폭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해외 시장의 변수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미국의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죠. 기대감. 그죠? 그러니까 어제 야후 파이낸스를 읽어보면, 야후 파이낸스의 칼럼을 읽어보면은 미국의 투자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제롬 파월을 믿어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제롬 파월을 믿으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뭐냐니까, 제롬 파월이 주식시장을 작살을 내게 하겠냐. 제롬 파월이 금리를 장창 올려가지고 주식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는 않지 않겠냐. 라는 은근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폴 볼커. FRB 의장으로 따진다면, 폴 볼커 다음에 그린스팬이었고요. 그죠? 그린스팬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벤 버냉키였죠. 그죠? 버냉키는 쓰기 어렵습니다. 벤 버냉키 다음에 뭐죠? 옐런이었죠. 옐런 지금 여자분, 지금 미국 재무장관 하시는 분. 옐런 다음에 누구입니까?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누구야? 파월. 그죠? 지금이 FOMC 의장이 지금 파월이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폴 버냉키로 말한다. 폴 볼커로 말한다면 그야말로 새까맣게 그린스팬보다 전에
버냉키보다 훨씬 전에, 옐런, 지금의 파월보다 훨씬 전에 미국의 FOMC 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플레 심리가 많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니까, 시장의 기대 인플레 심리를 잠재우지 않는다면, 인플레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야. 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면, 물가는 오르게 마련이라는 거야. 그죠? 물가가 오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재기를 하고, 물가가 오를 거라는 생각에, 이 매도도 안 하고 버티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인들은 안 팔고 버티고 있고, 사람들은 물가가 오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물건을 사재기하고,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민간의 기대 인플레 심리를 작살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이 당시에. 폴 볼커가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그 당시 달러 금리가 막 18% 이렇게 됐어요. 달러 금리가. 그런데 이 양반은 심지어 어떤 짓까지 했느니까 FOMC 회의가 이제 4월 달에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FOMC 회의가 언제인지 알아요. 4월 10일 날 있다 합시다. 다음 FOMC 회의가 5월 10일에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4월 10일 날 금리 올렸으니까 이번에 금리 올렸다. 0.5% 올렸다. 그러면 이제 5월 10일까지는 금리 안 올리겠지 라고 생각하죠. 5월 10일 날 FOMC 회의할 테니까. 하지만 이 폴 볼커는 심지어 어떤 짓까지 했느냐. 4월 10일부터 5월 10일 사이 한 4월 말쯤에 텔레폰 컨퍼런스 전화 회의를 가지고, 왜 전화 회의하니까 FOMC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LA에도 있고요. 시카고에도 있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지역의 중앙은행 FRB 의장들이 각 지역 FRB 은행장들이 뉴욕에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얘들이 이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전화 컨퍼런스, 텔레폰 컨퍼런스로 텔레폰해가지고 중간에 4월 30일 금리를 팍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 못하게. 근데 사람들은 5월 10일 날 아직 FOMC 열리지도 않았는데 4월 말에 금리를 올리니까 시장은 미치는 거죠. 주가는 폭 나가고 금리는 하늘 끝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 FOMC에서 금리를 올리려고 작정을 했구만 라고 하다면서 금리가 인플레가 떨어지고 그랬죠. 당연히 주식시장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제가 은행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금리가 프라임 레이트가 소위 우대 대출 금리가 얼마였느냐? 23.5%였어요. 23.5%였어요. 그러니까 우대 금리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플러스 가상금리 붙으면은 예를 들어서 25%, 30%짜리 금리도 흔했어요. 그럼 기업들은 25% 금리를 돈을 빌려가지고 미쳤냐? 25% 금리 빌려가 어떻게 장사를 하나? 문제 없어요. 25% 빌려가지고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땅 사요. 땅 사면 땅값이 얼마 오르냐? 2배 오는 건 기본이고 5배씩 2배에서 5배씩 올라. 그러니까 금리 25% 내더라도 땅값이 5배씩 오르면은 당연히 남는 장사지.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 사고, 그래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죠. 이게 결국에 기대 인플레이션이야. 금리가 높아도, 금리가 25%라도 앞으로 땅값이 5배 오를 거라고 한다면 25% 빌려. 노프라블럼 빌려. 이거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영끌보다 더 심한 영끌이죠. 그죠?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를 거다 라고 한다면 금리 아무리 올리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파월이 이 옛날에 폴 볼커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을 죽이기 위해서 시장을 작살내지는 않지 않겠냐.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주식 시장을 떨어뜨리고 금리를 급등시키는 이런 짓은 안 하지 않겠냐. 라는 은근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따라서 그 양반은 차트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차트로 말한다면
그냥 구름도 못 넘기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별 볼이 없지 않냐. 하락세이지 않냐. 그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구름 밑에 있고 구행스팬 못 넘기니까 여전히 별 볼이 없지 않냐. 어제 올랐다 그래가지고 그죠? 어제 뭐 300포인트 올랐네. 와, 이 나스닥 지수 보세요. 344포인트로 올랐어요. 나스닥 100입니다. 이게 1에 올랐는데 무려 2.75%나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얼마 올랐다고? 코스피는 10포인트 올랐죠. 그죠? 어쨌든 이게 올라봤자 여전히 별볼이 없다. 별로 없다라는 주장이죠. 상하지수 이제 야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상해지수 같은 경우에 락다운을 풀었죠. 그죠? 그죠? 락다운을 풀었죠. 그게 이제 아마도 조금의 기대감으로 상하지수가 기대감으로 살아나고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나머지 됐죠? 뭐 남았나요? 유가가요? 유가 이전이 뭐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죠.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 러시아에서 그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기름을 해상 원유 수송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죠? 그놈의 석유가 바로 러시아에서 땅속에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인도로 통해 가지고 인도에서 정제유가 다시 유럽으로 흘러갈 테니까 경보적으로 전 세계의 흐름으로 본다면 크게 원유가 모자라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제2, 제3의 그 오일 쇼크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 가지고 정제 수송비라든지 정제 단가가 올라가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필연적이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덕택이든지 유가는 상승하고는 있으나 소위 그 러시아의 원유를 금수하겠다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그다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죠. 뭐 꾸준한 상승세, 그죠?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야? 이거는 뚱뚱한 게 나왔네요.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뭐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액 사라, 그죠? 했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뭡니까? 매도 신호죠, 그죠? 그러니까 매도. 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액 사라. 여기서 소액 매수였다가 여기 다시 거꾸로 매도가 되는 거고요. 구름 미치고 이러니까 지금은 포지션은 제로 상태로 유지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했나요? 네. 대략적으로 다 설명한 것 같네요. 그죠? 뭐 참고 삼아 다우지수 한번 볼까요? 이 다우지수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우지수나 S&P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와는 크게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우지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구름을 넘겼으나 후행스팬의 저항에서 만나면서 버벅거릴 공설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S&P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것도 후행스팬에서 저항을 만날 공산이 높으니까 올랐다 그래서 이게 기준선을 넘겼다 그래가지고 광분해서 매수할 때는 아니지 않겠냐. 그죠?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림 보니까 또 이런 옛날에 제가 설명한 것도 기억이 보입니다만은 이거 아시죠? 그죠? 구름 색깔이 음운이었다가 양운으로 바뀔 때 요때가 뭐가 된다고요? 변곡이 될 공산이 높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은 올라가고, 그죠? 그 사흘 동안에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은 밀린다. 근데 그 다음에 밀렸으니까 이 변곡을 전후해서 추세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시 아래쪽으로 밀렸다 하는 게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바닥이고 돌아섰죠. 그죠? 근데 지금은 또 이거 보이네. 그래서 이걸 넘기면 요점을 넘기면은 계속 가는 거고 그러지 못하고
이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라고 다우, 이게 S&P군요. S&P 지수 같은 경우에 구름 색깔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구름 색깔의 변화에 따라서 턴어라운드 하는 타이밍을 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 좀 쉬었다가, 아이고, 뭐야. 네, 좀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다른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